인공지능. 바로 이 한 단어가요. 어떻게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시장을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을 수 있었을까요? 한쪽에선 공포에 질린 비명이 터져 나오고 다른 한쪽에선 축배를 들면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니까요. 오늘 정말 믿기 힘든 이 하루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날짜는 바로 2025년 2월 12일이었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이요. AI 공포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2% 넘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같은 시각에 한국 코스피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3% 넘게 폭등하면서 이건 뭐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죠. 서양에서는 공포에 떨고 동양에서는 파티가 열린 셈입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AI라는 똑같은 현상을 두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자, 바로 이 질문, 이 궁금증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그럼 먼저 비명이 터져 나왔던 미국 시장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덕분에 막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잖아요. 그랬던 시장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서 공포에 휩싸인 투매 사태로까지 이어진 걸까요? 이 패닉의 한가운데에는 AI 공포 트레이드라는 좀 생소한 용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투자자들이 AI 때문에 이 산업은 앞으로 힘들어지겠다, 망하겠다 싶은 회사들 주식을 그냥 막 내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I가 내 일자리 뺏어갈 거야, 우리 회사도 곧 AI로 대체될 거야, 이런 아주 원추적인 공포가 시장 전체를 그냥 지배해버린 거죠. 근데 이 공포가요? 뭐 특정 산업 몇 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부동산, 물류, 금융, 심지어 소프트웨어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냥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위기 상황 때마다 찾는 안전자산이 있잖아요. 바로 그 금값마저 3% 가까이 폭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시장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당시에 한 시장 분석가가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AI가 모든 산업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공포.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그날 시장을 뒤덮었던 투매 사태의 핵심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시각, 미국이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은 AI 혁명을 그냥 두 팔 벌려서 환영하면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랠리를 시작한 거죠. 플러스 2.995조 원, 거의 3조 원이죠. 이게 무슨 돈이냐고요? 단 하루, 정말 딱 하루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겠다고 쏟아부은 돈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말 그대로 한국 증시를 하늘로 쏘아 올린 로켓 엔진이 된 겁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모두가 꿈의 지수라고 불렀던 5,500선을 그냥 가뿐하게 넘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2,500대였거든요. 1년 만에 11%가 오른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3조 원은 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이날의 랠리를 이끌었던 주역들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AI 붐의 가장 큰 수혜주죠.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들. 두 번째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던 금융주나 지주사들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반도체와 밸류업 모두와 연결된 소재, 화학 관련주들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그 안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사실 이 기록적인 하루는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쁨의 날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눈물의 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난 그런 날이었던 거죠. 이날의 매매 동향을 보면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정말 미친 듯이 사들였거든요. 근데 정작 국내 개인 투자자들, 바로 개미들은 무려 4조 4,500억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매도였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선 막 사고 다른 한쪽에선 막 파는 그런 극명한 대치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파는 걸 항복선언이라고 부르거든요.
캐피츄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개인들의 항복이 나타나면 오히려 그게 상승장이 계속되겠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에 또 하나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바로 동전주 퇴출 규정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7월부터 주가가 1,000원도 안 되는 우리가 흔히 동전주라고 부르는 주식들은 아예 시장에서 퇴출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전체 상장사의 13%, 무려 220개가 넘는 기업이 해당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였어요. 그때 한 익명의 투자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한마디가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000원 밑으로는 그냥 다 죽으라는 소리냐? 이 짧은 문장 안에 새로운 규제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개인들의 그 절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시장의 공포와 한국 시장의 환희, 그리고 그 안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투자자들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고 또 어떤 위험을 피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시장은요. 정확히 이 두 가지 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쪽에는 미국의 그 AI 공포가 언제 우리나라까지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반도체 주식에 대한 부담감 같은 위험이 있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한국으로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과 밸류업 같은 정부 정책 덕분에 저평가됐던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혼란스러웠던 하루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딱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AI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 누가 이 칼에 베일 것이고 누가 이 칼을 쥐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기술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가치주 쪽으로요. 셋째, 모두가 공포에 떨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발상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의 변화는 누군가에겐 위기지만 누군가에겐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이렇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고 또 파괴하는 시대에 우리 투자자들에게 던져진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이 강력한 도구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도구 때문에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겠습니까?